코스피 5천을 돌파했는데 너는 고민이 더 많아지고 있지? 앞으로 더 투자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조정될 거니까 빼야 하나? 지금의 판단이 앞으로 너의 부를 좌우하게 될 거야.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앞으로의 투자 전략을 잡아줄 테니까 끝까지 보길 바래. 우리는 지금 5천이라는 숫자에 집중할 때가 아니야. 냉정하고 지금의 주가를 만든 모습을 분석해야 해. 예전에는 모든 경제가 성장할 때 코스피가 올랐지만 지금은 몇 개의 성장 주도주가 전체 지수를 끌어올린 거에 집중해야 해. 지금의 한국을 생각해봐. 환율은 높고 저출산에 내수 경기는 바닥을 찍고 있어. 전체 종목 2,000개가 다 같이 올라서 만든 5천이 아니라 지수를 이끄는 성장 주도주 몇 개가 나머지 1,900개의 종목이 부진해도 전체 지수를 끌어올린 거야. 결국 무슨 소리냐? 너희가 지수 전체를 보고 투자하면 평생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지수가 6천을 가든 7천을 가든 그 열매는 아무나 먹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는 관점을 바꿔야 해. 지수를 보지 말고 앞으로 계속 성장할 성장 주도주를 찾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 거야. 너의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해서 너는 전 세계가 성장하는 이 시장에 올라타지 못하게 될 거야. 시대를 읽는 사람만 돈의 흐름을 보는 거야. 이제 앞으로 어떤 기업들이 2026년에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열쇠를 쥐고 있는지 알아보자. 제2장 성장 주도주의 절대 조건 생존의 3가지 필터. 그럼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 지수 5천 시대라고 해서 아무 종목이나 괴물이 되는 게 아니야. 지금 이 미친 장세를 이끌고 앞으로도 살아남을 진짜 주도주들은 생존의 3가지 필터에 합격한 기업만 살아남게 될 거야. 이 좁은 문을 못 넘으면 그냥 유동성에 잠시 올라탄 거품일 뿐인 거지. 첫 번째 필터는 독보적인 기술적 해자가 있느냐야. 너희 해자라는 말 많이 들어봤지? 성 주변에 깊게 판 구덩이 같은 거 말이야. 근데 주식시장에서 해자는 단순히 기술이 좋다 정도가 아니야. 경쟁사가 저거 돈 되네? 하고 달려들었을 때 2, 3년은커녕 5년을 보아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격차가 있느냐는 거지. 특히 부품 내재화 능력. 남의 나라, 남의 회사 부품 사다 조립하는 애들은 주도주 자격 없어. 원가를 자기 마음대로 조절하고 기술 보안 철저하게 지키는 놈들. 그런 독종들만 살아남는 거야. 두 번째, 글로벌 생태계의 병목을 해결하느냐야. 이게 진짜 핵심인데 너희 엔비디아나 테슬라, 삼성전자 같은 거인들 알지? 걔네가 아무리 대단해도 사업을 확장하다 보면 꼭 막히는 구간이 생겨.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전송이 안 되거나 로봇을 만들었는데 제어가 안 되거나 하는 문제들 말이야. 이때 형님 그 문제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하고 나타나는 놈들. 걔네가 바로 병목 해결사야. 글로벌 큰손들이 굽실거리면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관문을 쥔 놈들. 걔네가 바로 지수를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거야.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제일 냉정한데 숫자로 증명하느냐야. 2026년은 더 이상 꿈만 먹고 사는 시대가 아니야. 앞으로 잘 될 거예요 라는 말은 이제 안 통해. 실제 투입한 자산 대비 얼마나 벌어들이는지 보여주는 ROIC가 자본 조달 비용인 WACC를 압도적으로 찍어 눌러야 해. 즉, 실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거지. 돈 쏟아부어서 매출만 키우는 게 아니라 진짜 알짜로 돈을 벌어서 곳간을 채우는 놈들이어야 해. 정리하자. 압도적인 기술 격차, 글로벌 생태계의 필수 관문, 그리고 압도적인 자본 수익률. 이 3가지 필터를 다 통과한 놈들이 대체 누구냐고? 이제부터 로봇, 반도체, 그리고 데이터 센터라는 3대 핵심 엔진 속에서 그 진짜 주인공들을 하나씩 공개할게. 물론 이 기업들에 투자하라는 건 아니야. 여기는 너의 관점을 바꿔주기 위해서 예로 들어주는 기업일 뿐이야. 투자는 신중해야 해. 제3장, 로보틱스와 반도체의 결합, 지수를 떠받치는 강철 기둥. 자, 이제 필터링은 끝났고 진짜 주인공들을 무대에 올릴 시간이야. 지수 5천의 주역, 첫 번째 엔진은 바로 로보틱스야. 근데 그냥 로봇이 아니야. 인공지능이 실제 몸체를 얻은 피지컬 AI가 핵심이지. 가장 먼저 봐야 할 괴물, 바로 현대차야.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를 공개한 거는 다 알고 있지? 그것 때문에 현대차 주가가 단기간에 폭등했잖아. 로봇이 로봇을 만드는 시대가 열린 거지. 2028년까지 3만 대를 찍어내겠다는 계획은 이건 단순한 선언이 아니야. 전 세계적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솔루션을 팔겠다는 거지. 자동차 팔아서 남기는 마진이랑 로봇 플랫폼 팔아서 남기는 마진, 어느 게 더 높겠어?
시장은 이제 현대차를 완성차 제조사가 아니라 테슬라 같은 로봇 AI 기업으로 재평가하기 시작한 거야. 그럼 지금 한 달 동안 오른 게 중요할까? 앞으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리게 될 거야. 그 다음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지. 얘네는 삼성의 로봇 야망을 실현하는 비밀병기야. 로봇 만드는 회사들 대부분이 일본산 감속기, 구동기 사다가 조립만 할 때 레인보우는 그걸 100% 자기들 기술로 직접 만들어. 이게 왜 중요하냐고? 남들 부품값 올라서 벌벌 떨 때 얘네는 원가를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면서 압도적인 마진을 챙긴다는 거야. 삼성전자가 왜 지분을 늘리고 콜옵션까지 걸어놨겠어? 삼성이 그리는 로봇 생태계의 가장 확실한 팔과 다리가 바로 얘네기 때문이야. 자, 그럼 이 로봇들의 되는 누가 만드냐? 여기서 반도체 인프라가 등장해. 지수 5천을 바닥에서 받쳐주는 거대한 도화지, 바로 삼성전자야. 모든 AI 연산과 로봇 제어의 근간이 되는 HBM4, 그리고 그 칩을 직접 구워내는 파운드리 공정 혁신까지. 삼성은 이 거대한 AI 시대를 위한 판을 깔아주는 역할을 해. 삼성이 흔들리지 않고 버텨줘야 우리 지수의 하방 경직성이 확보되는 거야. 결국 모든 혁신의 종착지는 삼성의 인프라 위에서 결정되거든. 자, 그럼 그 도화지 위에 정교한 그림을 그리는 핵심 도구는 뭐냐? 바로 한미 반도체야. 내가 말한 병목 해결사의 전형이지. 너희 HBM 만들 때 가장 큰 문제가 뭔 줄 알아? 칩을 층층이 쌓을 때 열 발생하고 휘어지는 거. 그거 잡는 게 기술이야. 한미 반도체의 TC 본더는 그 병목 현상을 해결하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기업이라고 보면 돼. 삼성이 인프라라는 판을 깔면 한미 반도체는 그 위에서 가장 고부가 가치 장비를 팔아치우며 실적을 쓸어담는 거지. 자, 기억해. 현대차와 레인보우가 로봇이라는 몸을 만들고 삼성전자와 한미반도체가 그 몸을 움직일 뇌와 신경계를 구축하고 있어. 이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며 만드는 시너지. 이게 바로 지수 5천을 뚫고 6천으로 가는 진짜 동력이야. 자, 근데 이 몸이랑 뇌가 있어도 에너지가 없으면 깡통이겠지. 이 모든 걸 실시간으로 연결하고 돌리는 거대한 심장, 데이터 센터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어. 이 데이터 센터 속에서 어떤 종목들이 진짜 돈을 긁어모으고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줄게. 계속 따라와. 제4장, AI와 로봇의 심장, 데이터 센터. 자, 앞서 말한 로봇이 몸이고 반도체가 되라면 그 되가 1초에 수억 번씩 계산하고 몸이 실시간으로 움직이게 명령을 내리는 곳이 어디겠어? 바로 데이터 센터야. 2026년 지금 데이터 센터는 단순히 서버를 모아둔 창고가 아니라 전 세계의 지능을 찍어내는 AI 공장이 됐어. 그런데 이 공장을 돌리려면 뭐가 제일 필요할까? 바로 전기야. AI 연산은 일반 연산보다 전기를 수십 배나 더 잡아먹거든.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데이터 센터를 짓고 싶어도 전기가 없어서 못 짓는 병목 현상에 걸려 있어. 여기서 내가 말한 병목 해결사들이 등장해. 첫 번째 주인공은 LS 일렉트릭이랑 효성중공업 같은 전력 인프라 기업들이야.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면 고압 변압기, 배전 설비가 필수인데 전 세계적으로 이걸 제대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몇 안 돼. 지금 주문하면 3, 4년 뒤에나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수주 잔고가 꽉 찼어. 지수 5천 시대에 내 종목은 왜 안 갈까 고민할 때 얘네는 이미 수조 원치 일감을 쌓아놓고 느긋하게 실적을 찍어내고 있다는 거지.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AI 시대가 계속되는 한 꺾이지 않을 슈퍼 사이클이야. 그 다음은 데이터 센터의 고질병, 열을 잡는 놈들이야. AI 서버가 돌아가면 엄청난 열이 발생하는데 이걸 식히느라 쓰는 전기도 어마어마하거든. 이걸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게 바로 액침 냉각 기술이야. 여기서 주목할 괴물이 SK 엔무브 같은 기업들이야. 서버를 습수 액체에 통째로 담가서 식히는 건데 이게 데이터 센터 운영비를 획기적으로 줄여주거든. 글로벌 빅테크들이 제발 우리 데이터 센터에 이 기술 좀 넣어줘 라고 매달리는 상황이야. 내가 아까 말한 세 가지 필터 중 글로벌 생태계의 병목 해결에 딱 들어맞는 놈들이지. 결국 지수 5천을 넘어 6천으로 가는 길목에는 이 데이터 센터라는 인프라를 장악한 놈들이 버티고 있을 거야. 반도체가 아무리 좋아도 전기가 없으면 깡통이고 로봇이 아무리 똑똑해도 데이터 센터랑 연결이 안 되면 시체니까. 제5장, 지수 5천의 함정을 뚫고 괴물의 등에 올라타라. 자, 이제 정리 좀 하자. 오늘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딱 하나야. 지수 숫자 따위에 쫄지 마라. 코스피 5천?
그래, 무섭지. 근데 이건 한국 경제가 다 같이 잘해서 만든 훈장이 아니야. 아까 말했듯이 현대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몇몇 괴물들이 한국이라는 좁은 땅덩어리를 벗어나 전 세계를 상대로 돈을 긁어 모아서 만든 숫자야. 앞으로 장세는 더 잔인해질 거야. 주도주로 돈이 몰리는 쏠림 현상은 더 심해질 거고, 이 흐름에 못 올라탄 개미들은 5천이 아니라 만이 돼도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제발 주변을 보지 마. 닝구 절벽이니 내수 불황이니 하는 소리에 떨지 말고 글로벌 생태계의 병목을 해결하고 실제 숫자로 증명해내는 진짜 주도주에만 집중해. 걔들이 바로 우리가 살아남을 유일한 좁은 문이자 압도적인 기회니까. 검달프가 오늘 짚어준 로봇, 반도체,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이 3대 엔진 속에서 괴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눈을 부라리고 지켜보라고. 내가 그 좁은 문 안에서 너희가 길 잃지 않게 계속 서치해서 알려줄 테니까. 시대를 읽는 사람만 돈의 흐름을 보는 거야. 오늘 검달프가 그려준 흐름이 네 통장에 1원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줘. 이 채널 구독해두면 너의 안목이 확실히 변할 거야. 지금까지 검색의 달인 검달프였어. 안녕.